네, 오늘은 2025년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 건데요. 지금 각종 지표들도 혼조된 양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단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쉽지 않습니다. 고금리 동결 그리고 장기화 추세로 가는 게 맞는데요. 그 이유를 파월의 발언 그리고 점도표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작년 11월 7일에 있었던 성명서인데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바로 11월 8일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를 25bp를 추가 인하를 했지만 그 이후의 발언은 비둘기적에서 약간 매파적으로 변했었습니다. 이렇게 성명서 발표 이후에 시장이 그때 혼란스러웠는데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일부 문장들 때문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건 이 빨간색 줄을 보시면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건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2% 목표치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다소 높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레스가 이전에는 보다 진전되었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진정되었다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보시면 지금은 삭제됐지만 위원회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따른 위험이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장이 이전에는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 더 큰 확신이라는 문구였는데 확신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봤을 때는 기존의 확실한 스탠스가 뭔가 변화가 생긴 건가? 시장은 우려했지만 기자들 질의에서 이런 의문은 해소되었었고요. 그리고 11월 14일에 파월 발언을 한번 보면 11월 초와 다르게 파월의 스탠스도 확 바뀌었는데요. 컨퍼런스 발언 연설을 다시 보면요. 1. 실업률은 4.1%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맞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실업률을 보면 4.1%면 한 이 부근인데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2. 미 경제는 강하다.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를 안 보내고 있다라고 발언했고요. 그리고 중립금리를 얘기하면서 carefully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중립금리에 접근함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즉 동결을 강력히 시사하는 발언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 들어갔는데 연준 목표의 2%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즉 물가 목표치 2%를 상회하는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눈치를 봐서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트럼프 눈치를 보고요. 결국 트럼프에게 계속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트럼프 정책 속도에 맞춰가겠다는 말로 어필한 겁니다. 그리고 12월 4일 파월의 발언을 보시면 점진적으로 중립 수준으로 낮추려고 한다. 하지만 미 경제가 예상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동결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19일 지속적으로 동결을 시사했지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금리 인하를 왜 했을까요? 12월에 25bp 인하한 건 고용 둔화 그리고 관세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였고요. 12월에 금리 인하할 이유가 1도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동결 얘기했던 이유도 각종 지표들과 파월에 11월 달에 있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발언들 그리고 베이지북을 분석한 근거였고요. 12월 18일 날 금리 인하하고 나서 나온 성명서인데요. 스탠스가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로 확 바뀌었습니다. 성명서를 살펴보면 빨간색 밑줄 그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25년 1월에 금리 인하를 바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강력한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인하할 때도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나왔고요. 이때 나온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 2025년에 25bp씩 총 2번의 인하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3번 인하를 예상했지만 전혀 아니었고요. 결국 중립금리도 한번 쫙 보시면 3%대로 상향 조정됐고요. 중립금리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나온 점도표가 시장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놀라면서 주가가 한순간에 급락을 했었고 미 국채 10년물도 상승했었죠. 그리고 25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내년에 2.1%로 GDP 성장률을 보고 있고
파월은 미 경제가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4.4%로 봤지만 4.3%로 낮아졌고요. 하지만 PCE 물가지수는 2.1%에서 2.5%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원 PC 물가지수 역시 2.2%로 예상한 게 2.5%로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도 3.4%에서 3.9%로 높아지면서 결국 25년도에는 25bp 인하를 두 번밖에 하지 않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도표가 나오니 당연히 시장이 놀랄 수밖에요. 그리고 파월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9월달보다 높아졌다고 얘기했고 2027년이 되어야지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립금리가 100bp가 가까워졌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그러면 100이 가까워지면 3.5%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의 중립금리는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3% 초반대에서 이제 3% 중반대,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는 건 3.7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립금리는 3.5%에서 3.75% 사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금리 동결 장기화가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관세 영향은 지금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시장은 의심하고 있고 지금 나오는 제조업 지표나 다른 지표들로 봐도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발언을 보면 이번에 파월의 발언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다 애매하게 피해갔는데요. 아마 이거는 1월 FOMC 이후에 그때 발언에서 확인해 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 오늘은 작년부터 있었던 파월의 발언들 그리고 점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TGA 잔고라든가 영래포 잔고 그리고 일본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곧 이런 지표들도 2편 느낌으로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